안녕하십니까.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과목 7, 8번을 담당하고 있는 신원장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 2차시 수업을 맡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학교를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이 수업은 충분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자 합니다. 공부 꾸준하게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라서 아직 학교에 와본 적도 없고 로봇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할 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이런 새로운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제품은 여기 보이시는 이 3D 프린터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도리코의 3D 프린터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이 이제 공유될 때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로고는 지우고 이 로고는 살려두고 이름은 지웠고요. 여기도 3D 웍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웠거든요. 이렇게 생긴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사용하는 필라멘트를 이미지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게 되시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셔서 3D 프린터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뭐 몇 가지 색상 사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제품을 뽑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랩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는 뒤에 보이는 그 배경은요, 제가 예전에 놀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배경으로 했어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제 이 수업은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속 여러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실 수 있게끔, 물론 제가 광고를 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계속 공개 상태로 놓을 텐데, 그때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있는 폰트라든지 여기 있는 폰트 그리고 배경 화면 이런 것들은 제가 찍은 거나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와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유되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또는 이 과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안내하는 요 강의 내용을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랩 프로젝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데 랩 프로젝트라고 치면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이 랩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3D 프린터를 상업적으로도 널리 전파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품이나 기술은 공유할 때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얘기도 전에도 해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어떤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플랫폼을 열므로써 전 세계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 놀라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영국 바스 대학의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주도하여서 랩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끌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자체는 그냥 간단한 기계인데요. 이 기계를 통해서 사실은 열려질 세상을 이 아드리안 보이어 교수는 본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배우는 로봇의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넓은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랩 프로젝트는 단어로 정리하면 3D 프린터 오픈 소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만드는 기술을 그냥 오픈했어요. 그리고
상표권도 예전에 그 PDM 방식을 이미 나와 있는 PDM 방식을 채용을 했는데요. PDM 방식을 채용했는데 이것도 상표권도 이제 저작권이니까 이 저작권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FFF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상표권도 심지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열어준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램랩 프로젝트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출처가 오른쪽에 밝혀져 있는데요. 램랩.org라는 사이트가 이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 내용을 안내하는 사이트인데요. 요새 구글 번역기 있으니까 번역해서 내용들 보셔도 좋겠고요. 제가 뭐 지금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름도 좀 짧으니까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 멈추고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런 사진들이 3D 프린팅, 3D 프린터죠. 3D 프린터를 공개해 놓은 3D 프린터들을 그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3D 프린터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용도별로 만들어서요, 공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공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되면 이런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만 공유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 3D 프린팅을 하는 모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 다음 시간부터 아마 모델링을 조금씩 들어가게 될 텐데,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 내가 개발한 어떤 모델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D 프린터 제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제작 방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광, 경화, 적층. 여기 적층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적측 이렇게 썼는데 적층이에요. 적층 방식입니다. 3D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층을 차곡차곡 쌓아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 정밀도도 차이가 나고 모양도 차이가 나고 이런데요. 이 광경화 적층 방식은 빛을 이용해서 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SLA라고 이 방식도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소결 적층 방식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경화를 시켰다면요, 레이저도 빛의 일종이긴 한데 고열을 가진 빛이잖아요. 압력도 좀 높고요, 큰 힘을 갖는 그런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쏴가지고요, 소결은 고온과 고압으로 녹여 붙이는 것을 소결이라고 하거든요. 압력을 세게 넣고 온도를 올려서 녹여 붙이는 것, 그 조직을 바꿔서 이제 굳게 붙이는 것, 이걸 소결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저를 쏴서 적층하는 방식이 레이저 소결 적층 방식이고요. 그 대표적으로 SLS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지 압출 적층 방식이, 이게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FDM, Fused Position, 죄송해요. Fused Deposition 모델링이라고 해서요, 녹여 붙인다는 뜻이죠. 녹여서 위치를 잡아서 붙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 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거고요. FDM 방식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필라멘트 선을 집어서 녹여 가지고 붙이는 방식인데, 그 나온 부분, 그 녹여서 나온 부분을 아니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노즐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즐이 이렇게 있으면 필라멘트 선을 이렇게 밀어 집어넣어요. 그리고 노즐 부분에서
고열을 열을 녹여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차 시 때 이게 몇 도에서 몇 도쯤 됐었어요? 한 200도 좀 안 됐었죠. 그 온도로 녹여요. 녹여서 이렇게 붙여요. 자, 베드에도 안착을 시켰었죠? 이 베드가 몇 도쯤 됐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내 질문해야 되겠다. 오늘 과제로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거기서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녹여 붙여요. 이런 방식이 이제 FDM 방식이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FDM 방식은 이 필라멘트가 뭐냐에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제품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멘트 재료 성질을 잘 선택하면 생각보다 간단한 방식이지만 생각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정말 많은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단점이라면 얘는 물론 3D 프린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라멘트를 녹여서 붙이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제품을 만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노즐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끊길 수도 있는데 끊기면 제작이 중단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제품의 정밀도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젯 적층 방식이라고 해서요. 우리 프린터 그 잉크젯 프린터 보시면 잉크를 분사하잖아요. 그 분사된 잉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UV 같은 걸 쏴가지고 녹여 붙인다든지 붙여 서로 이제 접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 잉크젯 방식이에요. 얘는 특징이 색상을 좀 여러 개를 입힐 수 있어요. 노즐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색상을 입힐 수 있는데요. 자, 아이고 소리가 잘 들려요. 자, 요 방식은 뭐 이런 거죠. 우리 그 프린터 헤드라는 게 있잖아요. 프린터 헤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헤드가 이렇게 찡찡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요새는 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드가 잉크젯 헤드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곳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곳에 제품을 쌓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가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쌓아요. 자, 헤드 안에는 그 일반 프린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그 색상을 넣을 수 있는 노즐들이 있다 치면 우리 칼라 프린터처럼 원하는 색상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색상이 다른 태극기, 뭐 요만한 두께의 태극기를 만들겠다.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이게 태극기 같지 않은데 뭐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이 잉크젯 적증 방식입니다. 자, FDM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FDM 방식은 3D 프린터 노즐이 몇 개냐에 따라서 필라멘트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FDM 방식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작 자체가 3D 프린터 자체가 저렴하고요. 프린터 자체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죠. 그 다음에 레이어 간의 결합력이 약하고 정밀도가 낮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목재, 금속, 그리고 수용성 재료까지 이렇게 이제 널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방식 자체가 뭐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노즐에다가 필라멘트를 넣고요. 그리고 노즐에도 고온불을 지나면서 얘를 녹여요. 그리고 붙여요. 그리고 베드가 점점 내려가든 그 노즐이 점점 올라가든 해서 얘를 차츰 이렇게 붙이는 방식,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배우는 내용의 핵심 자체가 PDM 방식의
사용하는 소재,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요 페이지에서 배우는 소재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과제로 또 내줄 거거든요. 오늘 설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 부분들 찾아서 좀 기재해 주시면 오늘 학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PLA라는 소재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BS라는 소재를 설명드릴 거고요. 나일론이라는 소재,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 PVA라는 소재, 그 다음에 HIPS라는 소재, 그 다음에 나무, 그리고 TPU라는 소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PLA는 단어를 뭐에 약을까요? 그 폴리락트산 그 엑시드라고 하는 그 말의 약어인데요. 얘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재료입니다. 옥수수 전분 하면은 뭐예요? 옥수수 전분이? 예,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친환경 재료로 볼 수도 있겠어요. 열 변형에도 뭐 수축이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자꾸 PDM이래. FDM 죄송해요. 다른 FDM 그 재료에 비해서도 변형이 적고, 다른 FDM 뭘 얘기합니까? 이제 ABS나 나일론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사용하는 게 그 정도니까. 그런 그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표면에 광택도 있고요. 히팅베드 없이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해 물질이 적은 편이에요. PLA하고 ABS는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게 이제 주 재료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PLA는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품을 이런 걸 출력했어요. 서포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얘를 좀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칼로 뜯어내는데 그 흔적이 좀 남아요. 잘 떼어내지 않으면 좀 남아요. 그래서 뒷손질을 좀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하다가 이제 표면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이게 무독성이고요. 3D 프린터 제품으로서 성능도 괜찮은 편이죠. 일반적인 그 모형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색상을 입힌 그 제품을 뽑을 때 PLA 같은 재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ABS 소재는요, 이것도 이제 PLA하고 함께 되게 많이 쓰여지는 소재예요. 근데 이 ABS라는 소재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아크릴로 리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소재인데, 얘는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들 있잖아요. 석유 추출물로 만들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플라스틱들이 석유 추출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과 이제 같은 성질을 갖는 재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플라스틱 굉장히 활용도가 높잖아요. 얇은 플라스틱 팩부터 자동차 용품, 그 다음에 공업 용품, 장난감, 작은 부품, 이런 것들까지 전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역시 ABS도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PLA랑 함께 되게 많이 쓰이는 재료니까 차츰 또 접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일론은 아시다시피 우리 옷 만드는 가는 섬유 재료로도 사용하고 기계 부품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강도나 기계적 강도나 이런 것들이 PLA나 ABS보다 좋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그리고 좀 질긴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때 나일론을 사용합니다.
뭐 그리고 옷과 같은 제품을 만들 3D 프린팅을 하겠다. 그러면 PLA나 ABS로는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때는 이제 나일론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나일론의 특성처럼 이게 질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품도 깔끔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 폴리카보네이트. 이건 화학 제품이잖아요. 화학 제품인데요. 얘는 가진 특징이 일단은 절연성이 좋아요. 치수 안전성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끊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치수를 잘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전기 부품을 놓는 무슨 회로판이나 이런 걸 쓰기 좋겠죠. 접점을 정확한 위치에다, 치수 안정성이 높으니까 접점을 정확한 위치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판처럼 어디까지는 통전되고 어디까지는 전기가 끊기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도 있겠죠. 대신에 얘는 화학 제품이 조금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꼭 해야 돼요. 앞에 나일론이나 ABS에서도 환기를 해야 되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알코올은 얘는 폴리아세트산 비닐에다가 물을 넣어요. 물을 첨가를 해요. 그래서 분해를 해요.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거든요. 가수분해. 가수가 분해 죽겠어요가 아니라 물을 넣어서 분해하는 걸 이제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색상이 없는 이제 가루예요. 여기에 얘는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잘 녹아요. 자, 요거 어디다 쓰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품을 만약에 이제 FDM 방식 중에 노즐을 다른 뭐 PLA 같은 걸로 그 필라멘트를 하나 넣는다면 그 옆에다가 다른 노즐을 한 개 더 장착을 해서 여기다가 PVA 같은 거를 넣어 놓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그 본체는 PL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에 만약에 PVA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든 다음에 물에다 담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좀 쉽게 녹겠죠. 그냥 확 녹아 없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쉽게 녹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다 사용을 해요. 좋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하이 임팩트 폴리스트레인 HIPS, 죄송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HIPS는 강도는 이제 ABS와 PLA 중간 정도인데요. 얘가 충격력이 좋아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충격력이 좋아요. 그리고 잘 늘어나요. 신장률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층도 잘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접착성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적층이 잘 되겠죠. 히팅베드에도 잘 붙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그 PVA처럼 어떤 특정한 용액에 잘 녹는데, 리모넨이라는 용액에다 넣으면 얘도 녹아요. 그래서 얘도 서포터에다가 많이 사용해요. 서포터에다가. 그 다음 나무 제품, 나무를 사용해요. 자, 우리 뭐 옛날에 공작 시간 같은데 보면 톱밥 같은 걸 넣고 톱밥을 이렇게 풀로 붙여서 모형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톱밥 같은 가루를 넣어요. 그리고 풀로 붙이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뭐죠? 플라스틱 재료, 플라스틱 뭐 ABS 같은 거요, 나일론 같은 거요, 이런 거를 섞어서 필라멘트를 만들어요. 이걸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나무 재질의 어떤 3D 프린팅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자, 나무 재질의 3D 프린팅을 한 것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나무 재질의 제품의 한 부품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구.
자, SLA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중복해서 좀 안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거 녹음하고 지우고 녹음하고 지우고 하고 있는데 설명하다 틀린 부분도 있지만 설명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제가 지웠다가 다시 하거든요. 지금 SLA 방식을 제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LA 방식은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해요. 이 빛을 쏴서 이제 굳혀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FDM 방식보다는 눈에 보인다기보다 이제 화학적인 어떤 반응, 광반응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겠죠. 한번 봅시다. 자, 사용하는 재료는 광경화성 수지입니다. 수지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의미하죠. 레진이라고도 하고요. 빛을 만나면 경화되는 성질을 가진 수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초 이제 제공되는 재료는 액체 재료 상태예요. 자, 빛을 쏘는 방식은 주사 방식하고요. 그 다음에 전사 방식이 있는데, 빛을 한 점에 집광시킨다 하면 주사 방식이고요. 빛을 한 면에 반응시킨다 라고 하면 전사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에 집광시키면 얘는 점점점점점점으로 제품을 만들면 점밀도가 높겠죠. 대신에 녹여붙이고 녹여붙이고 녹여붙이고가 점 단위니까 속도가 느리겠죠. 전사 방식은 우리 뭐 어쨌든 간에 3D 프린팅 하면은 적층을 한 층씩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처럼 한 층씩 이렇게 녹여 붙여버리는 거예요. 광반응 시키는 게 이제 전사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사 방식에 비해서 가공 속도는 빠르게 되겠죠. SLA 방식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모노머, 그 광경화성 수지가 이제 모노머인데, 거기 게시제라는 걸 넣어서 빛을 넣어갖고 반응을 시키면 얘네들이 이렇게 묶이기 시작해요. 체인을 형성해요. 그래서 폴리머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모르는 게 나왔네요. 모노머라는 말이 나왔네요. 모노머는 이제 단량체입니다. 폴리머의 재료고요. 고분자의 재료예요. 이게 폴리머, 고분자, 뭐 수지 이런 말들이 되게 복잡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노머에다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폴리머, 플라스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가지 이상의 모노머 단위의 연결체로 되어 있는 분자들, 이걸로 구성된 물질, 이건 고분자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얘는 정밀도가 높은데 비싸요. 재료가 비싸요. 광경화성 수지 자체가 이제 흔하게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빛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겠죠. 빛을 쏘면 붙어버리는데 이 재료 자체가 액체로 된 재료를 빛을 쏘면 붙어버리니까 빛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사용하는 빛으로는 UV 레진, 이건 UV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바이올렛은 이제 자색이잖아요. 자색 바깥쪽에 더 센 그 빛,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죠. UV 레진을 사용하고요. 가시광선 레진을 사용해요. 사용하는 빛이 UV냐 가시광선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UV인 경우는 얘는 생각해 보시면 그 빛을 굳이 관리를 그렇게 암시를 사용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실내 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 자외선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면 얘는 재료 관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FDM 방식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SLA 방식 재료 두 개 중에서는 이제 싼 편에 속하고 정밀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만든 다음에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드는 재료, 한 번 만드는 제품, 시제품 같은데 사용을 합니다. 자, 가시광선 레진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은 그냥 일상에 쬐는 햇빛 같은 거잖아요. 이거 요거는 구조물을 제작할 때 안막이 필요하겠죠. 빛을 주면 굳어버리니까 차단 장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UV 레진보다는 3D 프린터 재료로서 이용은 더 쉽습니다. SLS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SLS는 Selective Laser Sintering 이라는 말의 약어인데요. 얘는 고체 분말 가루예요. 가루를 재료로 해서 출력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한 층씩 녹여서 적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3D 프린팅이 기본적으로 이제 적층을 하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적층을 하느냐가 좀 차이가 나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후처리가 번거롭고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자, 이게 아까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터링이 소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소결은 무엇인지 이거는 뭐 자료를 좀 찾아도 쉽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과제로 드려볼게요. 설명을 뭐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고온고압을 이용해서 이게 녹이 붙이는 이런 것들을 소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식 한자인데 우리 그 용어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다 보니까 요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지금 소결 중에서도 지금 SLS 방식에서 사용하는 건 분말 융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말의 종류에 따라서 플라스틱 분말인지 세라믹 분말인지 금속 분말인지에 따라서 제품의 성격이 달라지겠죠. 자, SLS 방식 조금 설명을 하자면 후처리가 번거롭다고 되어 있는데요. SLS 방식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학습 자료라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사진 없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요 뭐 통에다가 분말을 담았다고 할까요? 분말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분말이 막 담겨 있겠죠. 모델링을 할 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한 층씩 한 층씩 지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레이저가 이렇게 녹여요. 그래서 얘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분말통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분말통에 담겨 있는 부분에서 이 안에는 여기가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자, 이 분말통 안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품이 됐으니까 사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분말통 그대로죠. 이 상태죠. 이런 상태니까 뭡니까? 저게 필요 없죠. 그 뭐라 그러지? 서포터가 필요 없죠. 서포터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나 뭐 집게 같은 걸로 얘를 제품을 꺼내요. 꺼내면 얘가 지금 녹여 붙은 부분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분말 덩어리가 이렇게 마치 그냥 떡 붙어 있듯이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건으로 쏘든지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처리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색깔을 입힌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필라멘트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고체 분말로 사용했기 때문에 얘를 색상을 입힌다든지 하려면 색상을 칠해주든지 뭐 이런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재료의 정밀도나 뭐 서포터가 필요 없는 이런 장점 때문에 뭐 사용을 하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하고 또 버려지는 부분들도 많고 후처리도 필요하고 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MJ 방식입니다. MJ 방식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 방식보다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은 SLA 방식하고 유사해요. 그 잉크젯 프린터처럼 액상 수지를
쏘아주거든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요. 그 쏜 것들을 자외선 램프를 비춰가지고 그렇게 경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설명은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에다가 이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걸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2차시 수업을 좀 마쳤습니다. 좀 제가 의도한 바는요, 이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 적으면서 학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3D 프린팅 재료는 실제로는 그 가정이나 일반적인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FDM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FFF를 이용해서 램랩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작 3D 프린터 같은 걸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여기에는 이제 필라멘트 노즐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필라멘트, 거기 사용하는 필라멘트는 주로 뭐 쓴다고 했어요? PLA를 사용하고 ABS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오늘 배웠을 때 접한 그 이름들 뭐가 있죠? 그런 그 오늘 죄송해요. 자꾸 더듬고 원활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거 외에 PLA 뭐 ABS 이거 외에 나일론,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뭐 폴리비니글콜, 그 다음에 하이 임팩트 폴리스트레인, 그 다음 뭐 나무라든지 서머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은 사실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교가 뭐 발전을 해서 뭐 그런 종류의 3D 프린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기는 좀 고가고, 현장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직이나 특수한 이제 업종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그 여러분들한테 이게 텍스트를 통해서 직접 학습하는 걸 조금 생각하고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아쉬움도 있네요. 계속 이제 양해를 구하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 차츰차츰 또 적응하고, 또 차츰차츰 더 좋은 수업 내용들이 올라올 거고요. 또 그 가까운 시일에 또 등교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오게 되면 모델링하고 출력해보고 출력 오류 보고 설정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이 과목의 또 의의이고 하니까, 오늘은 소재 사용하는 것, 우리 사용하는 소재 중심으로 학습한 부분에 좀 확실하게 학습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차츰차츰 배워가도록 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